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아쉬운 거는 어제 반등이 많이 나왔는데 바이든이 뭐 사퇴할 수 있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반등을 했을 때 이게 조금 더 올랐으면 그럼 여기서부터 상승 다이버스 진짜 뜰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꼬리만 이렇게 딱 휩소로 만들고 근데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오늘이나 뭐 내일 이렇게 일봉상으로의 눌림목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아 올리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무빙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추세선이 연결이 되고 요 평행 채널을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좁히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걸리게 되는 그런 자리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나중에 평행 채널에서의 하단부에까지 뭐 조정이 끝나고 지금 여기서 조정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렇게 올려준다면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플래그 패턴이 돼요. 불플래그 패턴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게 뭐 1대1로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한번 뭐 그려볼까요? 한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걸 똑같이 복사해서 이게 저점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자리까지 10만 달러 때까지도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들어서 올린다. 그래서 횡보를 좀 주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되게 긍정적인 무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런 걸 이제 확 올리려면 아무래도 트리거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면 뭐 다른 그때 머스크가 갑자기 결제한다고 했을 때처럼 뭐 그런 식으로 한 방에 뭔가 돌릴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은 봤을 때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완전한 승인을 해서 거래를 하는 뭐 그런 것들까지 다 돼야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면은 여기가 저점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눌림목을 주면서 반등도 주면서 눌림 주면서 이렇게 횡보를 만들어준 다음에 좀 지루한 형태의 횡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고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 평행 길이가 길어지고 뭐 박스가 원래는 이게 빠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수렴의 형태로 됐거나 아니면 이러한 박스 형태로 됐을 텐데 근데 어쨌든 요 밑으로 빠진 건 맞기 때문에 이 밑에 매물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여기서 저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제 나온 구간이 저점이어도 좀 이렇게 횡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여유롭게 갖고 이 시장을 보면은 뭐 7월 그 다음에 좀 더 길어졌을 때는 뭐 8월, 9월까지도 우리가 길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들이 지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잘 생각해 주시고 천천히 우리가 매집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평행 채널 잠시만 지워놓고 우리가 지난 차트들을 한번 보게 된다면 여기도 다 지울게요. 다 지운 다음에 이제 로고 차트 로 해서 보면은 자 요러한 캔들이 나오잖아요. 길게 이걸 이제 주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의 캔들이 나오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2021년은 너무 빠르게 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2017년과 13년의 장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파르게 많이도 올랐지만 중간중간마다 이러한 구간들을 줬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좀 덜 주긴 했어요. 근데 여기 또 보면은 본격적으로 오를 때 보면은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의 비트코인은 보면은 올라갔다가 맞고 올라갔다가 맞고 올라가니까 맞고 올라가니까 맞고 올라가니까 맞고 올라가니까 맞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정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이 닮은 것은 17년이다. 근데 2017년이 여러분들 정말 알트장 어마어마한 장이 왔었거든요. 간단하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애증의 코인 리프를 한번 보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회로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짜 이걸 봤기 때문에 2017년 장이 오는 걸 너무 기대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 2017년에 보면 2017년 1월에 0.038달러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2017년 고점에 어디까지 올랐냐?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몇 배입니까? 이게 960배? 뭐 이 정도 되잖아요, 지금. 그쵸? 95,000% 뭐 오른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이게 리플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코인들이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물론 그런 얘기는 있죠. 뭐냐? 그때보다 시총이 낮았고 알트도 많지 않아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했고 그래서 많이 올랐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건 이 ETF와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금융자산을 하는 쪽이 예전보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도 새롭게 시장에 돈이 들어올 만한 창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이 비트코인의 그 구간은 물론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점은 여전히 지난 상승장의 사이클 고점 라인에서 계속 이 매물대와 겹치는 구간이다. 그래서 가격을 어쨌든 조금씩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요때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코로나 빔 때 제가 진짜 후회를 많이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도 보면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었냐면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시장을 참여했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부터 이 14,000까지 굉장히 빨리 올라갔다가 거의 한 진짜 6개월 이상을 조정을 줍니다. 이렇게 여기서 14,000까지 갔다가 3,000달러에서 14,000 갔다가 여기가 제가 알기로 6,000 부근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6,400이죠. 그러면 뭐 편의상 6,500으로 할게요. 6,500을 뺍니다.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갔냐면 자 이거 보시면 1,500달러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진짜 몇 주 만에 이게 일봉이거든요. 그냥 2주인가 3주 만에 부쫙 떨어져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3,700달러까지 갑니다. 편의상 3,800달러로 합시다.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 나가고 저도 그때 당시에 롱을 치다가 청산이 났었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좀 멘탈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반등을 줘요. 아, 기술적 반등이겠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마침 기술적 반등이 맞는 것처럼 어떻게 온다? 내려와줘요.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올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걸 우리가 보통 기술적 반등을 잴 때 이렇게 피보나치를 역으로 끄면 이런 자리들에서 막 걸리거든요. 근데 걸려서 막 또 조정이 와. 그죠? 그러니까 또 이게 그냥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려나 보다. 이거 2,000달러 가겠네 이랬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때 그렇고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때 좀 기다려야겠다 했는데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올라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왔느냐? 이 지점까지 회복을 합니다. 9,000불 때까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큰 프레임으로 보면요. 주봉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주봉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게 떨어지기 직전에 있던 이 오더블록이라 그러죠. 여기 매물대 있죠. 요 라인 때까지 회복하는데 이 회복하는 시점이 언제냐? 2020년 5월 달에 회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감기가 있던 그런 시점인데 자, 이걸 다시 우리가 일봉으로 해서 돌아가 본다면 자, 이 구간에 자리 잡은 그 시점에 반감기가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RSI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과매수가 찍힙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는 또 뭐예요? 조정이 왜 이렇게 안 오지 했다가 이때 보고 RSI 과매수구나. 어떻게 합니까? 손을 못 댑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횡보하면서 지표를 이렇게 시키니까 여기서 개미털기가 다 돼버린 거예요. 패닉셀, 그 다음에 여기서 못 잡아, 지루해, 시장 떠나. 그 다음에 자리 안 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쨌든 이 시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고 뭐 물려 있더라도 그런 게 되고 있다면 어쨌든 이 시장을 떠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간에서 얘가 이 채널을 유지하면서 가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뭐 조금 더 빠져서 이러한 쐐기 형태를 만들어서 끝나든 어쨌든 이런 걸 다 대비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천천히 현금 비중을 쪼개가면서 매집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과정에서 꼬리를 말아 올려주고 거래량이 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 부분에서도 거래량이 뜨면서 가격을 돌렸잖아요. 마찬가지. 여기도 그런 자리가 됐고 그리고 이 RSI가 얘는 지금 일봉에서 25였고요. 여기는 28, 여기는 28.06. 그래서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아쉽게 안 뜨긴 했지만 어쨌든 이 RSI가 30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정말 드물죠. 요때 한 번 있고 요때도 한 번 있고 자, 이때가 다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요런 날들을 한번 찍어볼게요. 요 자리와 그다음에 요 자리, 그다음에 요 자리, 그다음에 요 자리,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락장 때니까 요거는 일단 빼놓고요. 뭐 요것도 포함해도 되겠네. 보처빔 이후의 상황까지 포함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또 이 자리 그리고 여기서도 또 이 자리 자 보시면 이런 자리들에서 왔을 때 다 뭐가 생겼냐 좋은 자리였어요. 지나고 보면 그쵸? 여기도 지나고 보면 좋은 자리였죠. 2022년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겁이 나더라도 이 시장 자체를 계속 봐야 되는 그 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알트가 됐든 비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천천히 매집을 한다. 만약에 내가 근데 현금이 없어요. 그러면 뭐 추가 현금을 갖고 와서 대출기라 이런 게 아니고 시장을 계속 보세요. 네. 그래서 겁이 날 거고 힘들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우리가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의 사이클이 있는데 얘가 어쨌든 상승장 고점이 아니었다면 사이클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었다면 코인의 사이클은 항상 뭐다? 법칙이 반감기, 다음 연도, 다음 해, 연말에 보통 장이 끝나는데 요번에는 신고점을 달성한 시점이 너무 빨라서 그래서 이것보다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2024년 연말에 끝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이런 과정에서 한번 빼주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2025년으로 미뤄져서 부동산 사이클을 같이 못하는 게 좀 아쉽다. 그러나 사이클 자체는 끝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이제 종합을 해보면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있더라도 결국 언제? 2025년 연말. 내년 연말이면 다 구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내년 연말에 사이클 정점이라는 건 항상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상승장은 보통 알트장이 메인으로 시작될 때 한 4달 정도는 3-4달 정도는 그쵸? 그게 되니까 연말에 조금 마이너스 3-4달 해보면 적어도 2025년 하반기 정도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 7월이니까 뭐 길어야 1년이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여유롭게 하시면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항상 그 전년도의 연말쯤에는 제가 보기로는 신고점을 다 찍더라고요. 신고점을. 자, 보시면 자, 이걸 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이때가 이제 2017년이고 2020년 말에 되면 이 신고점을 도전을 하거든요. 그렇죠? 보이시죠? 이게 2021년이 고점이 있던 해였으니까 그 이전 해의 연말에 고점에 도전을 합니다. 지난 사이클 고점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2013년 11월 30일에 비트코인 고점이었고 정확하진 않은 날짜가 이게 일봉 단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며칠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오차가. 그 다음에 이 고점을 도전할 때가 언제냐? 2017년 1월. 그러니까 이제 1월 초니까 거의 12월 달 말쯤에는 요 부분에 도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종의 법칙들이 있는데, 규칙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번엔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나름 우리가 기다릴 시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7월이기 때문에 이 지점까지 다시 돌아가는데 연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 6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길어도. 그러면 이렇게 회복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알트가 먼저 안 가고 비트가 가서 내 코인이 회복이 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비트의 비중이 있을 것이고 없다고 해도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이 내려오는 상황이 치가 떨려가지고 이거 다시 난 본전 주거나 조금만 이겨라는 구간에 넘어오면 나 바로 나갈 거다. 코인 안 할 거다. 다시는 2번 다시 안 할 거다. 그러신 분들도 연말 정도까지만 보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을 때문에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완전히 좌절할 때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러한 평행 채널도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올려주면 좋을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기영 대표는 내년 초까지 계속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연말에 원래 신고점을 찍잖아요. 도전을 하고. 근데 요번에 너무 빨라서 그래도 이번에는 장이 조금 빨리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길어도 내년 연말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오랫동안 참아야 될 그건 아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그런 거고 웬만하면 올해 정도면 여러분들이 또 기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의 그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일 수 있지만 그 고통의 인내의 끝은 굉장히 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47,000달러 얘기를 하는데 이게 ETF 승인날 급등해서 꼬리를 만든 지점이라 좀 중요한 매물대가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인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좀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결국 강세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게 보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마운트 곡스의 부분은 실질적으로 얘가 매도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다만 이걸 보고 뻐드라고 인식을 해서 패닉셀이 많이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그놀레님도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물량은 일본의 비트뱅크로 빠져나간 1,500개의 비트코인이 전부다. 그래서 최근에 신규 지갑으로 이동된 물량은 여전히 마운트 곡스의 콜드 월렛이다. 지금 가격이 빠지는 더 큰 이유는 이러한 물량의 직접적인 매도가 아니고 공포에 반응하는 투자자들이 이유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때 코로나 빔에서 이렇게 빠졌을 때 보시면 이런 꼬리 만들고 그 다음에 힘겹게 올라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어쨌든 꾸역꾸역 올려줬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하락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돼서 시작된 지점, 그러니까 요 부근이죠. 64,000 이런 자리까지 뭔가 생각보다 빨리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이렇게 완전히 V자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눌림목 좀 줬다가 이런 식으로 천천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와주면서 이때쯤이 오면 다시 과매도 근처까지 RSI가 올라갈 거고 또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매도를 하면서 줄 때 먹어야지 하면서 개미가 털릴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리를 안 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알트를 보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 크게 먹는 게 맞다고 보는데 크게 보고 크게 먹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내가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분할 매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만 멘탈이 또 흔들거리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여기 뭐 메가폰인가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긋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평행 채널이거나 그러한 형태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과도하게 한 번 더 빼준다고 하면 47,000이나 그 밑에까지도 갈 생각은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내려가면 더 싸져서 내가 매수할 수 있도록 제가 그 100분의 1 해가지고 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죠. 100등분을 해가지고 하루에 뭐 100분의 1씩 쓴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차피 저게 떨어지건 회복하건 간에 한 2, 3개월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딱 100분의 1 정도만 하면 3개월 정도까지는 다 커버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평단 관리도 좀 좋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돈이 없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00일 정도만 지나면 이런 데가 좀 내려갔더라도 이렇게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참고 견디면 이걸 다시 뚫었을 때 이 조정이 완벽하게 끝나고 이 매물대를 다시 탈환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진짜 재밌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너무 많이 속상해 하시지 마시고 저도 속상합니다. 조금 더 제가 좀 더 관점을 더 잘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들어서 좀 속상하긴 해요. 그 부분은. 그러나 저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후회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진짜 매수도 뭐 차트도 제가 정말 뭐 못 보는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다 알지만 왜 상승장 사이클에는 이때부터도 그렇고 계속 들고 가려고 했던 것인가? 그건 다 이때 후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때 돌고 갔을 때 전략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요 이벤트 요때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상승장 사이클이 진행될 경우에는 이런 본격적인 고각 상승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같이 먹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게 일단 조금 저는 좀 반반인데요. 어제 이제 꼬리를 만들고 올라갈 때 재료가 좀 바이든이 사퇴를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재료가 있었어요. 바이든이 워낙 이제 크립토 쪽에 좀 안 좋게 하니까. 근데 저는 사실 약간 변수를 없애는 용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트럼프랑 싸워서 이길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미셸 오바마나 아니면은 해리스라던가 이런 애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 변수가 생기거든요. 근데 바이든은 확실히 지지자들에게 좀 지지 성향을 좀 잃었고 지지세를 좀 많이 꺾였고 그 다음에 또 여보세요 인지 능력 저하 이런 얘기들이 논란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와 붙었을 때 쉽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좀 흔들기는 할 수 있죠. 어차피 차트상으로는 계속 흔들려야 될 차트고 그 과정에서 레이스를 바이든이 뛰면은 결국은 트럼프가 거의 진짜 굉장히 90% 높은 확률로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억눌려 있던 그 물량들이 나중에 트럼프가 됐을 때 또 이게 트리거로 발생해서 굉장히 크게 올릴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현물 ETF나 트럼프 대선이나 이런 것처럼 코제가 있어요. 만약에 빅호재가 있는데 이 빅호재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것만 되면 진짜 오를 것 같아라는 시점이 있는 빅호재가 있는데 예정돼 있는 호재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태에서 이 호재가 되잖아요. 그럼 현물 ETF처럼 이때는 이슈에 팔아야 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 호재가 있지만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횡보가 되고 있고 되게 매도세가 많이 발생하면서 장이 재미없어지면 그때는 이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뭐 대선 재료라든가 아니면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이제 항복이 임박을 했고 반감기와 가격 하락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2022년 말에 FTX 파산이면은 이거 비트코인 15,000달러대예요. 그쵸? 15,500 여기죠. 그 다음에 15개월 동안 300% 이상 급등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채굴자들이 항복하면 그 시기가 결국 시간적으로 봤을 때 뭐 당장 최저점이 이렇게 바닥 이런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었다. 박앤세일 구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놓치지 마시고 항상 주목해서 천천히 내가 힘들 때는 이런 걸 보고 조금 더 이 힘듦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걸로 멘탈을 잡으시고 현금이 있다. 근데 공포가 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천천히 매수 좀 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 갖고 이런 정도의 스탠스를 취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델의 CEO가 대량 비트코인에 대한 구매 계획의 소문이 확산 중이다라고 하는데 설문조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마이클 델이 자신의 그 트위터 X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게시했는데 여기서 이제 투표 항목에 비트코인을 포함시켜가지고 소문이 확산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여러분들 아시죠? 그때 테슬라 결제 허용 이런 것처럼 뭔가 되게 재밌는 것들이 나중에 상승장이 시작되면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일단 소문이다. 근데 항상 여러분들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파는 이런 것들처럼 소문이 뜰 때 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에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트레이더 마진이 마이너스 17%다. 거의 다 읽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은 보면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벌 때는 오히려 상승장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거의 사람들 곡소리 내고 있고 그러니까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광기장이 안 왔어요 아직까지 제 생각에는. 그래서 광기장이 안 왔는데도 신고점을 찍었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그 밑으로 빠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 상황만 잘 극복을 했을 때는 신고점을 빨리 찍었으나 반응이 안 왔던 것이 나중에 되면 훨씬 더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주말에 비도 오고 해서 좀 싱숭생숭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 보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